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한 고구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1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첫째, 정복활동. 둘째, 왕위 세습. 셋째, 족장들을 왕 아래 관리로 만들고 등급을 정하는 관등제를 정비하여 왕 중심의 질서를 만드는 것. 넷째, 각종 제도를 법, 즉 율령으로 만들어 반포하는 것. 다섯째, 불교를 수용하여 사상을 통일하는 것. 이 5가지의 특징을 어느 왕이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부여 이주민 주몽이 압록강 유역 토착민과 힘을 합쳐 졸본에서 건국된 후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한군현과 맞서 싸우며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1세기 초 유리왕 때 산악 지역이었던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천도는 수도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먼저 5부족 중 게르부족의 고씨들만 왕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 진출을 시도하는 등 정복활동도 활발히 진행합니다. 이어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 왕 자리는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부자 상속이 확립됩니다. 이는 왕이 될 수 있는 범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한정됨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왕권이 약하다면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소리를 할 수 없겠지요. 둘째, 고구려의 5부를 동, 서, 남, 북, 중의 방향에 따라 재편하는데 이는 기존 부족들의 독립성을 없애고 왕 아래 일관된 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역시 왕권이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상 을파소를 임명하였고 을파소의 건의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진대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계절인 봄에 관청의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하는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로 농민들의 몰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을 불쌍하게 여긴 뜻도 있지만 농민들이 세금을 내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몰락은 곧 국가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몰락하게 된 농민들은 귀족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이는 귀족들의 세력을 키워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대법은 왕권 강화와 국가의 유지를 위해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태조왕과 고국천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천왕은 중국 삼국시대의 분열기를 틈타 서안평을 공략하는데 위나라 관구검의 역공으로 옥저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미천왕은 드디어 서안평을 점령하였으며 한사군 중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며 대동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대동강 유역의 확보는 물과 강 유역의 평야를 갖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동으로의 진출도 끊임없이 시도하며 중국 전현과 대립합니다.
동천왕과 미천왕 두 왕의 공통점은 서안평 공략인데요. 서안평은 요동과 낙랑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대외 팽창을 지속하던 고구려는 고국 원왕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년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되었고 백제 근초고 왕의 평양성 공격으로 국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국왕의 전사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고구려는 고국 원왕의 아들인 소수림왕이 집권하여 체제를 정비하며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공인하며 국왕 중심의 사상 통일을 꾀했고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하여 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뒷받침할 인재를 길러냅니다. 또한 각종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반포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나라 백제에 대해 바로 보복하지 않고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는 이후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소수림왕 이후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